이 사건은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김문기 전 처장에 관한 얘기는 이분을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왜 이렇게 큰 관심이 됐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정말 엄청난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실무자를 데리고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골프도 쳤는데 나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대장동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도 몰랐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제가 국힘 볼 때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중국 축구를 말할 때 공환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축구 만나면 벌벌 떤다고 해서 공환증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공명증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드러내면 저 사람들이 뭔가 저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걸 이재명한테 갖다 붙여서 그 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 비춰지니까 좀 그러지 않는 게 전 전략적으로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이를테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만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보자고요. 아니,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입에 맨날 하는 소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기다리면 아니죠. 돼요. 그 부분을 저희가 걸러줘야 되는 것도 정치의 책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할 드리고요. 일이 여당이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데 이렇게 에너지를 써요?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또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사법부가 너무 이념화됐다. 이제 그 이념화됐다는 징표가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어떤 특정 판사 중심으로 너무 많은 판사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법연구회가 이적단체도 아니고 법관들 공부 모임이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겠죠. 정상적인 모임이잖아요. 왜 그것만 자꾸 긁어넘어져서 마치 그 조직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만들고 그 판사가 다른 고려를 해서 한 것처럼 자꾸 몰아가느냐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정말 산불이 최악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산청하고 이제 경북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빠꾸! 한시가 급한데 속도를 낼 수 없고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살살살 이거 너무 붙었다. 우리 손주들 좀 태워주세요.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붕도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 시속 약 8km로 번지며 서울의 절반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난 그 산불 진화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 과정에 저도 현장을 좀 가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안동 의성 이쪽을 갔는데 뭐 하늘이 하여튼 뿌열 정도로 네네. 안개가 남아 있고 계곡 양쪽으로는 완전히 다 집들이 타고 해서 심각한데 이번에 공식 발표를 보니까 48,000헥타르예요. 네네. 그 소실된 산림 면적이 이전엔 2000년 동해안 산불이 맞아요. 제일 컸었는데 이제 그 2배 정도 되는 맞아요. 거고 뭐 최근에 2019년도 고성 산불보다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그 산림 정책도 이제는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될 산불에 대비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괴물 산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보면 산에 가면 산불 조심 이렇게 강조기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장마철 빼놓고는 늘상 산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산불은 산림청이 관리를 하잖아요. 전 무슨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제일 많이 알고 불을 제일 많이 다루는 쪽이 소방청이니까 소방청으로 좀 일원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산불과 관련해서. 이게 산불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 거기가 소나무가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침엽수는 잘 타거든요. 침엽수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휘발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활엽수와 달리 침엽수는 지금 같은 봄 시기에는 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의 탈 물질들이 지금 봄에 많이 있다. 그래서 활엽수보다는 좀 많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침엽수로 보입니다.
지금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의 경우에는 불이 꺼졌다가 다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재발화라 그러는데요. 재발화, 네. 잔불이 소나무 잎이 그 참나무 잎보다 불이 붙으면은 1.4배 더 뜨겁고 2.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산불나무 싹 다 불목해버리고 거기다가 다 소나무 심거든요. 그러니까 화렵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도 산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급증하는 추세고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해보는 학자들의 얘기는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러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산림청이 하는 소나무 위주의 산림 정책의 비전 저는 인재라고 근데 보고요. 저기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 이유는 뭐예요?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게 있죠. 잘 빨리 자라고. 자라요. 그리고 빨리. 자라고 그걸 벌목하고 나무 쓰임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있고. 활용도도 있고 해서 이제 소나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숲가꾸기 운동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냥 산을 두면 그 화렵수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산불이 덜 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숲가꾸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침엽수림 중심으로 이제 숲가꾸기가 됐고 송이 숲가꾸기 운동. 그 지금 그 이번에 산불이 많이 번진 지역들이 되게 송이 주산지들입니다. 의성, 청송, 네네네. 영덕 이렇게 가면서 이제 송이 숲 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이 굉장히 건조해졌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종 관리라든지 또 이런 재난에 대비한 네. 그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볼 때는 된 것 같아요.